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PC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PC의 성능을 이해하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입문자나 일반 사용자분들이 PC나 노트북을 구매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PC나 노트북의 구성 부품들을 보고 이게 이 정도 성능은 나오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려울 건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차나 중형 세단, SUV를 보면서 이 차가 이 정도 성능이 나오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느낌이 있잖아요. 그 자동차 모델의 자세한 성능과 기능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내가 출퇴근만 할 거면 경차 모델 중에서 선택을 하든지, 캠핑이라든가 짐을 많이 실을 거다 그러면 SUV 모델 중에서 선택하는 것처럼 PC나 노트북을 볼 때도 이 부품 구성이 이 정도 성능이 나오겠구나 하는 느낌만 알아도 입문자분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하지만 PC나 노트북을 구매하는 게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연도별 행사인 일반 사용자가 그 느낌을 느끼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PC나 노트북의 사양을 보면서 성능을 느끼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PC나 노트북의 성능을 잘 느끼기 위해서는 PC 구성 부품을 두 종류로 나누어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로 PC 구성 부품은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과 나머지 성능을 유지하는 부품들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PC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은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인데요. 가장 중요한 CPU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 PC의 사용 목적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CPU부터 선택해야 되는데요. PC의 성능은 CPU의 성능으로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인텔 CPU를 기준으로 보면요. 가장 낮은 성능의 셀러론부터 펜티엄, i3, i5, i7, i9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의 영상에서 제가 PC 입문자들을 위해서 부품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CPU를 두뇌로 이해하지 않고 학력으로 이해하면 좀 더 PC 성능을 이해하는 데 수월하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가게를 운영할 때 일단 뭐 법 같은 걸 따지지 않고 중학교나 고등학생만 돼도 가게의 기본적인 계산이라든가 제품을 나르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 PC를 가지고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 유튜브 보기 같은 기본적인 작업을 할 때 CPU도 기본 등급인 셀러론이나 펜티엄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기본 사용 이외에 가벼운 게임이나 좀 더 여러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때부터는 인텔 i3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려고 한다. 그럼 i5가 사용되고 고사양 게임이나 고화질 영상 편집 작업을 하려고 하면 i7이나 i9 인텔 CPU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학력으로 비유하면요. 이제 셀러론이나 펜티엄 알바가 아닌 기업에서 대학을 졸업한 i3 신입사원을 뽑는 거고요. 경력직 i5 CPU를 스카우트하고요. 학사학위에 i7, i9을 불러서 연구하는 이런 느낌이랄까? 이제 CPU의 성능에 따른 PC의 성능을 조금 느껴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다음 PC 성능을 담당하는 PC 부품인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는 CPU가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성능이 높은 CPU일수록 한 번에 많은 자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CPU의 성능에 맞는 충분한 용량의 메모리가 있어야 CPU의 높은 성능을 이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한 번에 작업을 해서 빠른 작업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요. 성능이 높은 CPU에 메모리 용량을 절반만 주게 되면 같은 데이터를 절반씩 나누어서 두 번 메모리에 올려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CPU의 성능이 좋더라도 PC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는 여유로우면 좋은 것이고요. 부족하면 나쁜 것이 되는데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바다익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CPU의 작업 공간인 메모리의 크기로 PC의 성능을 한번 느껴봤고요. 이제 PC의 그래픽 성능을 담당하는 부품,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CPU 안에도 그래픽 카드 역할의 GPU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픽 카드 없이도 웹서핑이나 영상 시청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본격적인 게임이나 영상 편집 작업을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필요합니다. 이 그래픽 카드도 CPU와 마찬가지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높아지면 메모리의 용량도 마찬가지로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메모리에 올려놓는 데이터의 일부를 CPU가 같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CPU와 그래픽 카드의 성능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데요. 그래야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쾌적하게 진행되어 끊김없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PC 성능을 결정하는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가 서로의 성능에 관여하는 것을 느껴봤는데요. 이제 PC나 노트북의 성능을 느끼고 싶을 때는 여러분이 사용하려는 목적에 필요한 성능이 있는 CPU를 가장 먼저 알아내고 그 CPU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메모리 크기를 알아보고 어느 정도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면 확실히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성능을 유지하는 부품인 SSD, 메인보드, 파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SD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곳인데요. SSD와 메모리 둘 다 기억 장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둘의 기능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SSD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개념이고요. 메모리는 그 데이터들을 올려놓고 작업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SSD에 설치하게 되면 게임에 사용되는 캐릭터라든가 배경 등이 SSD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필요할 때 그 저장된 캐릭터와 배경들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캐릭터들의 전투라든가 캐릭터들이 배경을 이동하는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디스크가 회전하면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찾았고요. SSD 같은 경우는 메모리처럼 반도체 칩 안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서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훨씬 빨라졌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SSD에 설치를 해야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요.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SSD도 PC의 성능에 관여하는 부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SSD 같은 경우는 이제 전 PC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요.
SSD 모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성능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PC의 성능을 좌우하는 부품에서는 일단 빼놓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메인보드는 PC에 장착된 모든 부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CPU 온도 관리부터 메모리 용량 관리까지 메인보드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CPU를 가진 메인보드는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게이밍이라던가 편집 작업 같은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구성이 되면 메인보드도 이렇게 방열판도 달리고요. 많은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바꾸어 줘야 CPU와 메모리,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의 성능에 따라서 그 용량과 성능이 중요해지는데요. PC에서 파워의 용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품이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없는 PC 사양의 경우에는 전격 500W 파워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그래픽카드가 장착돼서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올라갈수록 그에 맞는 파워 용량을 선택해 주어야 PC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PC나 노트북의 사양을 보고 그 성능을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성능을 결정하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의 구성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메인보드, SSD, 파워의 등급을 확인한다면 성능을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입문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